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덱스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익숙한 보라색 로고의 택배 회사? 물론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깊숙이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혈관 속을 흐르는 이 거대한 물류 공룡이 지금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오늘은 페덱스의 현재 상황을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물류 공룡 페덱스에 지금 투자하는 것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페덱스를 날아오르게 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또 동시에 그 날개를 꺾으려는 거센 역풍은 무엇인지 하나씩 아주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페덱스가 처한 현재 상황부터 보시죠. 말 그대로 정말 중대한 전환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유산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발목을 잡혀서 휘청거릴 것이냐. 2025년 페덱스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우선 페덱스가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1971년에 설립돼서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직원이 무려 50만 명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그냥 택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상거래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엄청난 규모가 바로 페덱스의 힘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촉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페덱스의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왜 이 주식을 좋게 보는지 그 강세론의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페덱스가 수십 년간 글로벌 상거래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지 그 근본적인 강점들부터 하나씩 분석해보죠. 페덱스의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매출 구조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의 무려 86%가 단 하나의 사업부, 바로 전 세계를 잇는 국제 특송을 담당하는 페덱스 익스프레스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국내 지상운송이나 화물 서비스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페덱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페덱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막강한 경제적 해자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70대가 넘는 항공기로 지구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이건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는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고객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6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커머스 시장의 파도를 페덱스가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센서웨어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면서 경쟁력까지 다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 단단한 기반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그 단단해 보였던 기반에 지금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서 페덱스가 마주한 아주 뼈아픈 현실, 약세론의 근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페덱스 앞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페덱스가 겪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딱 지난 한 분기만 돌아봐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7월과 8월, 비용을 줄이려고 대규모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었고요. 9월 8일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직격판인 새로운 관세 규정이 발효되면서 운송비용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 뒤 1,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근로조건 개선을 외쳤죠.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의 고통, 외부적으로는 무역정책의 충격, 그리고 심화되는 노사 갈등까지 이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페덱스의 CEO인 라지 수브라마니암이 직접 한 말입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 한마디가 페덱스가 겪는 어려움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죠. 특히 기억나시죠? 매출의 86%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바로 국제 익스프레스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격탄이 날아온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 2.0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대수술을 진행 중인데요. 목표는 엄청납니다. 비효율적인 익스프레스와 그라운드 네트워크를 합쳐서 장기적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아끼고 더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모든 수술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배송이 늦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고객 불만이 20%나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이게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필요악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명성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까요?
시장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강점과 약점들이 실제 기업의 성적표에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를 통해 페덱스의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팩트로 말이죠. 자, 숫자를 보시죠. 겉으로 보면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매출이 오히려 1% 성장했으니까요. 와, 이 정도면 대단한 방어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5%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장사를 더 잘한 것 같은데 막상 주머니에 남는 돈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유류비, 그리고 앞서 말한 관세 폭탄까지 비용 압박이 회사의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페덱스의 현주소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총 매출은 879억 달러로 1% 성장하면서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45억 달러로 5%나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죠. 특히 투자자로서 주목할 점은 바로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입니다. 연초에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을 거두고 목표치를 낮췄어요. 이건 회사가 스스로 우리 올해 생각보다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시장에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게다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금인 자본 지출을 무려 22%나 줄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데이터가 뒤섞인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페덱스의 주가 향방을 가늠할 3가지 핵심 신호입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 3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대수술 네트워크 2.0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서비스 품질을 더 이상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 목표했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부 변수, 바로 미중 무역 관계입니다. 페덱스의 숨통을 조이는 관세 압박이 풀릴지 아니면 더 심해질지 예의주시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분기별 영업이익률입니다. 과연 이익 감소의 출혈을 멈추고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지분에 대한 답이 페덱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페덱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막강한 강점을 지닌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조정, 무역전쟁, 노사 갈등이라는 삼중고의 폭풍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페덱스는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페덱스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